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5일 현재 시각은 4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오늘 조금 좋은 소식들이랑 안 좋은 소식들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근 21,000원, 22,000원, 21,000원 이 부근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1선이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선이 좀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근데 주가 하락을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구나, 그럼 매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고 아래 꼬리를 달아 올리면서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선과 21선,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랑 흐름들이 굉장히 똑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따라오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갑자기 뭐 출렁거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11선을 갑자기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 우행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1선에 올라오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한다, 그럼 21선에 올라온다, 여기에서 주가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지,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기술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데 추세를 전환시키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주가가 하락 추세이긴 한데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를 하고 억지로 아득바득 좀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관과 금융투자에서는 계속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기관과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쭉 떨어지더라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수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대응을 1차, 2차, 뭐 길게는 3차까지 현금에 대한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10주 이렇게 잡아가는 거 아니고서야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조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1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100만 원, 80만 원 수익을 봤어. 그럼 그거를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80만 원을 투자를 한다든가 좀 떨어지는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금들, 이런 리스크를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21선이 될 것 같다. 이제 점점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선을 보시고 갑자기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11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아주 뭐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양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두산중공업이 아직 뚜렷하게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사한 시기와 함께 재무구조가 악화가 됐으나 최근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는 큰 차이다. 아무래도 두산 밥캣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가스터빈, 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다면 차츰 재무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 계약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원전이라든가 원전 수출을 했다, 그런 계약들이 좀 이제 조만간 하나 둘 정도 나와줘야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그래도 수주를 계속 받긴 하겠구나라는 부분들로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평가 업계가 두산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1분기 실적만 일단 발표를 했을 뿐이에요. 호실적을 일단은 흑자를 달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는
연결 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 밥캣이라든가 캐시카우로 담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라든가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 분할 완전히 매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각하기 전까지인 2분기까지는 실적에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인프라코어의 캐시카우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하고 현대건설기계 보면은 1, 2, 3월 달 우리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을 했던 밥캣이랑 인프라코 1, 2, 3월 달에 건설기계 판매량이 증가가 됐다가 4, 5, 6월 달쯤에는 4월, 5월쯤에는 판매량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6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반등이 나오면은 괜찮은 부분들이겠지만은 이 여기 연결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적에서는 조금 1분기보다는 좀 주춤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완전히 분할했을 때 캐시카우 담당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는 밥캣의 역량에 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는 거죠. 구조 조정에도 실적 안정화는 좀 어렵다. 아이비토마토 송강훈 기자님. 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의 성과는 지난해 진행한 구조조정에 의한 결과일 뿐,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구조조정에 의한 결과인 거죠. 뭐, 매출 둔화 등으로 인해 실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뭐, 그건 일단은 추후에, 탈원전, 탈석탄, 여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수출, 그런 계약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개선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상증자를 통해 1조 2천 가량을 긴급 여신을 상환하기로 했다. 상환해야 되는 그 자금들을 상환을 했어요. 올해 8,500억 원 규모의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이 6월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면서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8,500억 같은 경우에도 뭐 재무로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대출을 긴급 여신을 상환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겠죠. 자, 클럽모험 매각, 두산퓨어셀 지분 수증, 두산퓨어셀 증자, 지분 매각,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완료 됐는데 두산인프라코어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동걸 사는 회장, 두산중공업 2022년도까지 긴급자금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자, 이게 좀 어떻게 채권단 관리가 따르면 오늘 2022년 상한이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자구안이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자금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 두산그룹은 최근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실시, 재무구조 개선 계획들을 성실히 이행을 했기 때문에 채권단의 긴급자금 3조 원 중에 1조 3천억 원을 상환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합발전 설비 업체로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잘 안착돼 왔는데 앞으로도 두산중공업이 더 노력해서 가스터빈이라든가 대형 풍력,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성을 하고 수주 등 매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두산중공업이 가져가야 되는 숙제라고 봅니다. 계약이 또 계속 들어오고 수주 잔고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끝이 나는 진행형이라고 봐요. 근데 결과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내용들이 되겠죠. 수주가 언제 누구랑 협상을 하고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수주가 계약이 될지 모릅니다.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신용 전망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이게 이제 이런 대형 수주 매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자구안에 진행이 되는 걸로 인해서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정상화를 시키는 단계는 지났으니까 수주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원자력 발전 산업 협력 발표가 나온 뒤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제가 이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때부터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제 살짝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온 부분들, 대부분 재무에 대한 부분들, 재무 정상화, 자구안 진행, 그런 마무리,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움직임들, 수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진행이 되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원전 계약을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든가 이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산업 협력 발표가 나온 뒤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이런 발표로 인해서 수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엔 두산중공업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으로도 21선이 올라오는 부분들 여기 이탈은 하진 않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는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27,500원, 25,000원, 27,500원, 3만원 이 부분의 이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25,000원, 27,500원, 3만원 이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21선, 그리고 단기적으로 25,000원 부분이 11선입니다. 결국에 이 흐름들 체크를 하면서 위든 아래든 간에 참고를 하시면서 이 움직임들 추적을 해서 좀 이제 뭐랄까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은 무조건 이제 올라가면은 좋겠지만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만큼 반영이 됐으면 조정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조정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일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 구간이 오른쪽 어깨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잘 지켜보자. 반등이 나오면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제가 맞췄든 못 맞췄든 간에, 브리핑은 계속 드릴 거예요. 이전에 브리핑을 유상증자 하기 전부터, 권리락이 발생이 됐을 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리다가 결국엔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들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같이 보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추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까지만 생각해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 오시면은 9시가 되면 김윤수 소장님께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방으로 오세요. 여기 절차들 다 안내드리는 이 배너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들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움직임들 계속 추적하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